당연히 취준생들이 가장 첫 번째 이제 타겟이 되겠지만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업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은 아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적인 큰 그림의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권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이제 은행. 은행이 가장 뭐 만만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 보험, 카드, 증권사, 뭐 자문사, 운용사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아마 제일 많이 뽑는 회사일 거예요, 금융권 중에서. 그래서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하고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는 증권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와는 다르죠. 자문사, 이제 투자 자문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투자 자문사가 있고 투자 운용사가 또 있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가지의 가지로 뻗어나가요, 이 금융권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가장 많이 지원들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은행하고 증권사가 결이 좀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하고 카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권사, 자문사, 투자 운용사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요 세 가지 증권사, 투자 자문사, 운용사가 같은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자문사와 운용사가 또 결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과연 뭐하는 회사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외에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은행은, 그러니까 은행은 여러분 증권사랑 조금 결이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증권사에 비하면. 은행의 어떤 얘네들의 모토가 뭐냐면 사고만 치지 말자, 사고만 치지 말자.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은행의 가장 큰 캐시카우가 뭡니까 여러분? 은행이 뭘로 돈 제일 많이 벌어요? 얘네들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죠.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단이고, 숫자 정확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사고만 터지지 말자예요, 기본 모터 자체가. 그래서 그 인사 채용 과정에서도 그렇게 막 유별나고 막 독특하고 이런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조직에 좀 충성을 하고 사고 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증권사보다 조금 더 보는 경향도 있어요.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면에 증권사는요, 무언가를 좀 만들고 중개하고 이런 어떤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보다는 굉장히 좀 액티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좀 중요시하고, 은행은요 사실 여러분 그 연봉 체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은행에 여러분 인센티브 연봉 체계를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은행은 거의 정규직에, 그 다음에 거의 호봉에 뭐 이런 연봉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근데 증권사는 안 그렇죠. 증권사는 계약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현직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봉 구조라든지 이런 그 부서라든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런 건 차이만 봐도 은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조금 수동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증권사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하고 좀 더 개인의 역량을 좀 중시하고 요런, 그리고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약간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인사채용 과정에서 직원들을, 신입 직원들을 뽑거나 이직을 할 때도 그러한 측면들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사는 결이 좀 비슷하지만 요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보험하고 카드는 사실은 어떤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데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험하고 카드가, 뭐 물론 보험회사 내에서도 어떤 투자 관련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증권사의 어떤 직종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것은 변액보험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로 좀 국한이 되고, 보험하고 카드는 은행이나 증권사보다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보험하고 카드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는 증권사로 조금 넘어가 보자고. 자, 증권사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B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업무, IB라고 하는 부서가 가장 좀 여러분 다들 가고 싶어하는 부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그 다음 가장 많은 TO를 가지고 있는 PB, 프라이빗 뱅킹에서 PB죠, 브로커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바로 이 애널리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부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프랍 트레이딩 부서들, 어떤 이 상품을 설계하거나 자금을 운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세일즈도 하고, 이제 뭐 FICC에서 환, 그 다음에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파생 상품, 장외 상품, 뭐 해외, 뭐 채권, 금리, 뭐 이런 분만이 총
망라해서 종목의 어떤 그런 거 없이 제한 없이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상품을 설계하고 세일즈하고 이런 부서들이 이제 프랍 트레이딩 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백오피스로 조금 이게 가릴 텐데, 이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 리스크 관리 팀이 있죠.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 팀은 모두를 감시합니다. IB, PB, 애널, 프랍 트레이딩 부서, 특히 이제 프랍 트레이딩 부서와 리스크 관리 팀이 조금 친하죠, 둘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선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관리를 하는, 모니터링을 뒤에서 쫙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팀이 있고, 물론 감사팀도 있어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뭐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는지, 아니면 뭐 주문 기록은 제대로 남기면서 영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내부 감사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부서 쪽이죠. 여기 기획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모션 이런 것들 기획해서 하는 기획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팀, 그 다음에 CS, 그러니까 고객관리,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자문사로 넘어가는데, 투자 자문사는 뭐냐면, 증권사는요, 여러분, 판을 깔아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HTS,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던 파생상품을 매매하던 어떤 투자를 하면, 요새는 MTS라고 해서 핸드폰으로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개 업무를 하는, 그게 이제 증권사면,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는 자문형과 1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고객을 모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상품을 만들면 이 상품을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1임을 맡아서 운용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 자문사와 운용사가 있는데, 자문사는 집합 투자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운용사는 집합 투자가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자문사가 어떤 설립 조건이라든지 이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그런 게 낮아서, 보통 이 자문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이제 수탁고가 늘어나게 되면 운용사 라이센스 따서 운용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둘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문사와 운용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 이런 데 가서 그 펀드 가입하시잖아요. 그 펀드를 실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용을 실제로 하는 게 이제 투자 운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펀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근데 이 자문사와 운용사는 직접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 상품을 지네들이 팔질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상품을 누가 팔아주느냐? 바로 은행, 보험, 그 다음 증권사 이런 데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고 운용하는 거를 얘네들이 영업사원이 돼서 파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을 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1년에 내는 수수료 안에 이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운용 수수료, 성과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합쳐져서 이제 수수료로 책정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은 이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 낱낱이 좀 파헤쳐 보죠. 자, 증권사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거는 다 요 위에 몰려 있으실 거예요. IB, PB, 애널리스트, 그 다음 프랍 트레이딩 부서,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팀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도 특히 이 4개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4개. 그쵸? 근데 일단은 IB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IB는 여러분 굉장히 고스펙을 원합니다. IB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좀 구조화된 상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전문적인 스킬들을 요구하는 그런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IB는 사실 고스펙을 요구함과 동시에 TO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많이 뽑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형, 공채로도 뽑지만 공채가 아니고 누구누구 소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이제 IB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PB가 이제 발행시장에서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죠. 뭐 IPO가라든지, 요새는 그 메자닌 구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대체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B 업무에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스펙을 요구하고 TO가 굉장히 작다. 요새 또 인기가 많잖아요. 조금 빡셉니다. IB는 빡세고, 그 다음에 이제 PB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브로커예요. 브로커. 여기가 TO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죠.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본사, 그 다음에 지점에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PB에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PB들은 그러면 뭐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지금은 조금 변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어떤 고객이 증권사에 객장에 들어와서 나 증권 계좌 하나 터주십시오. 주식 한 3억치 사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의 담당 브로커, 이 PB가 한 명이 배정이 돼요. 그러면 이 고객의 관리자가 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고객이
금액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당사에서 발행하는 애널리스트 자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뭔가 종목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면 이 고객은 내가 관리하는 고객이니까 매매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 주식담보대출할 때 뭐 이자도 조금 받을 거고, 이런 것들이 내 어떤 그 수수료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PB라고 하면 어떤 이 수수료 수입에 대한 비중이 가장 컸는데, 요새는 아시다시피 수수료 거의 없잖아요. 뭐 5년 무료, 10년 무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수수료 수입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어쨌든 이 PB라는 직종은 가장 많이 증권사에서 뽑고, 그 다음에 TO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PB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실제로 취업준비생들 중에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았더라.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죠. 제일 만만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이 그 아시다시피 어떤 그 종목 분석 자료, 레포트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또 발간하고, 그런 것들을 또 세일즈에 이용하고 하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저 때만 해도 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10개 가까운 데는 이 직무 중에 이 애널리스트의 업무 강도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닌 말로 그때 이제 그 송 차장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 애널리스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맥도날드보다 시급이 못합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밤낮 없이 시장 조사하고 레포트 쓰고 엑셀 만지고 PPT 자료 만들고, 그거 들고 또 자문사 가고 운용사 가서 또 세일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애널리스트는요 굳이 따지자면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나중에 좀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돼서 이름이 좀 알려지면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볼 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요 처음 딱 입사를 하면 그 RA가 있죠. RA가 있고, 뭐 주니어 있고, 뭐 시니어,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RA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시다바리, 진짜 말 그대로 들어가서 하는 시다바리. 보통 인턴으로 많이 뽑죠, 이 RA를. 그래서 내가 애널리스트 인턴으로 들어가서 시다바리 막 점심 시키고, 뭐 그냥 엑셀 작업 이런 거 막 주구장창 하고 해서 주니어로 정식 입사를 했어요. 주니어로 정식 입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 관련 애널리스트 예요. 그래서 이쪽에 관해서 내가 그 특화된 적인데, 주니어를 입사를 해도요 이 시니어가 시키는 그냥 시다바리 역할이 연장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힘든 직종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 연봉을 따지면 진짜 맥도날드급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는 장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 보통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나중에 이 운용사로 많이 스카웃돼서 많이 가요. 운용사의 운용팀장이라든지 전략팀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자기가 어떤 커리어 패스를 잘 쌓으면 이 이후에 자기가 점프 튀어서 커리어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자문사에서 종목 하나 저한테 띡 던지면서, 야 이거 좀 저기 해서 한번 알아와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종목 들고 그 관련된 그 업종 애널리스트 찾아가서 거기에 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분석 자료를 딱 만들어 갖고 들고 가야 됐어요. 그래야지 주문을 계속 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 그렇지, 맞아요. HTS 계약이 아니라 주문을 우리한테 내달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규모가 크면 여러분 막 조단이 넘어가죠. 근데 물론 그 펀드가 하나의 증권사만 계약을 해서 주문을 다 낼 수는 없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아마 일부 이렇게 나눠야 될 거예요, 여러 증권사를. 근데 만약에 조단위에서 만약에 10%만 우리한테 떨어진다, 주문이. 그 10%만 여러분 1000억에 1000억의 주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빵 안 사들고 가게 생겼냐고. 빵이 뭐야, 빵이 뭐야. 밥이라도 싸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롭 트레이딩 부서로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증권사에서 프롭 트레이딩 부서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우스라고 부르는 딜링룸을 얘기하는 거죠. 딜링룸. 저는 조금 좀 특이한데,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 텐데 괜찮으실래요? 다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PB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PB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일반적인 브로커가 있고, 두 번째는 딜커라고 우리가 하는데 딜링형 브로커가 있어요. 딜링형 브로커.
딜링형 브로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보통의 PB들은요, 일반적인 브로커들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들어주고, 아니면 수수료를 좀 협의 수수료로 자기가 싸게 해주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전일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메일이라든 뭐 이런 걸 보내주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한테 주문을 내주세요 하면서 영업을 하는 이런 브로커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지점에 없어요. 아침에 출근 도장 찍고 막 돌아다닌다고,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쌓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데 비해 이 딜링형 브로커는요, 자기가 매매를 해요. 주식도 자기가 레버카운트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증권사의 PB라고 해도 랩어카운트라든지 어떤 고객의 자산을 1인 받아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증권사 직원도 PB도. 그래서 그런 딜링형 브로커, 이 사람들의 강점은 뭡니까? 내가 너의 돈을 불러주겠어요. 그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돈을 맡겨, 나한테 주문을 내, 이거죠. 이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김호균 차장 있죠? 김호균 차장은 이쪽이에요. 여기서 거의 탑이죠. 여기서 탑이죠. 지금 해외 쪽으로는 우리나라 탑이죠. 근데 저는 증권사 했을 때 저는 이쪽이었어요. 딜링형 브로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매매하고 시장 분석하고 차트 보고 이러는데 에너지를 쏟고, 그게 이제 저의 강점인 이런 딜링형 브로커. 이 프랍 트레이딩 부서는 여기랑은 조금 다르고요. 프랍 트레이딩 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하우스 딜링룸은 고객의 자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증권사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여기는 거의 다가 계약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선물 옵션 이런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주식, 아니면 뭐 ELW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FICC 부서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거기에 특화된 상품을 요새는 퀀트 베이스로 많이 짠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서 거기에 적정 가치라든지 적정 가격을 매겨서 그거를 세일즈해서 팔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프랍 트레이딩 부서는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취업 관련한 영상들 찍은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고 여기를 들어가시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요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채용은 진짜로 거의 뭐 가뭄에 콩나듯이 뽑고, 그 다음에 이런 증권사 내에서도 이 프랍, 그러니까 이 하우스의 비중을 줄입니다. 별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줄여가고 있고, 제가 볼 때 5년 안에 아마 없어질 것 같아. 뭐 기존에 있던 것만 유지를 하는 정도. 여기는 뭐냐, 거의 다 이제 계약직이고요. 그것도 단기 계약입니다. 단기 계약이고 연봉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어주느냐의 지분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인센율이 뭐 30%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그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30%다 그러면 그냥 3천만 원이 제 그달 월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캡이 없다는 거, 연봉에 캡이 없다는 거,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내가 못하면 바로 잘려나갈 수 있는 게 이 프랍 트레이딩 부서죠. 그리고 여기는 그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레코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2년이 안 된 실제 레코드가 아닌 2년이 안 된 레코드는 뭐 거의 취급도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모의 투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거의 뽑아주질 않습니다. 정말로 이 프랍 트레이딩 부서는 이렇게 공채를 내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 소개로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 그 세계 내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팀이 있고, 뭐 감사팀, 기획팀, 인사팀, CS 등등이 있는데, 보통 리스크 관리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매뉴얼화된 업무가 많죠.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짱 끼고 모니터를 이렇게 쫙 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얘네들이 사고 치냐 안 치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들 보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고, 이 4개 중에 하나를 아마 다들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티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금융권 취업한다고 하면 이 4개 부서에 중에 하나에 걸릴 겁니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 자문사 있고, 뭐 운용사 있고. 요게 이제 대략적인 증권사 내 직무, 어떤 부서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잠깐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한번 볼게요. 지원자 샘플.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컨설팅 진행했을 때 사전에 받았던 실제 이제 컨설팅인데, 제가 이제 개인정보는 가리고 이 스펙만 제가 이제 따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